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점심 드시고 나서 식구땡으로 커피 한잔 하셨어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기 이제 탕비실 가가지고 이제 봉지 커피를 싹 타가지고 그 달달한 맛을 혹은 그 쌉싸름한 맛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나는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있어 하시면서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저는 요즘에 약간 라떼에 꽂혔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아침에 배를 든든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그냥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속이 좀 쓰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라떼를 찾게 되는데 요즘에 그 스튜디오 바로 앞에 1층에 있는 아띠제 라떼를 즐겨 먹고요. 오늘은 폴바셋도 라떼가 꽤 괜찮다고 해서 마셔봤는데 저는 이제 폴바셋보다는 아띠제 라떼가 제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스벅은 라떼가 뭔가 밍밍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맛에는 약간 좀 진하면서 고소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 라떼만 얘기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닌데 혀가 좀 길었죠?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떼 맛집을 찾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즐기십니까?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드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마시거나 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최근에 커피 관련한 시장에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서 과연 나는 관련한 투자를 해야 될지, 관련한 사업을 해야 될지, 관련한 브랜드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다양한 고민들이 생겨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을 좀 빌어볼까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좀 소통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1번, 그래서 관련한 프랜차이즈를 차릴까? 2번, 관련한 미국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3번, 그냥 됐고 그냥 나는 라떼 맛집이나 사실래.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500원의 행복, 2,000원의 행복, 여러분들 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저가 커피 시장의 확산이 계속해서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커피의 이용률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커피에 대한 수요와 또 판매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24년 1분기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률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인건비 계속 늘고 있고 원자재비도 커피 원두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에 인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커피 4,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 하는 이 커피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원두 가격이 4년 사이에 최대 3배 이상 올랐다고 하죠. 원두만 올랐나요? 관련해서 설탕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가격에 전가가 되고 가격에 대한 좀 저항감이 생기는 소비자들은 커피의 브랜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마시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2022년과 대비했을 때 무려 이용률이 20%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가 커피의 기준을 세워봐야겠죠.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000원 이하를 저가 커피 브랜드다라고 명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저가 커피의 실적 추이를 보자면요. 3가지 기업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메가커피가 가장 덩치가 크고요. 그 다음에 더 벤티, 컴포즈 커피 순으로 되는데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홍대점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올해 5월 기준으로 3,038호점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3,000호점을 돌파를 했고 이 메가커피의 운영사인 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3,600억, 거의 3,700억에 육박했는데 2022년 대비해서는 무려 110%나 매출이 증가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4% 증가한 694억 원, 거의 700억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89억 원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고 매장 수도 10년 만에 컴포트 커피가 조금 더 빨리 탄생을 했는데 2,500호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더 벤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이 919억 원,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집계 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스타벅스나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줄거나 아니면 매출이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2조 9,295억 원으로 3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영업이익도 1,400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다 두 자릿수가 증가가 됐지만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사실 24%가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디안 할리스는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500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90억. 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어요. 직전 연도 대비 5%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직전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요. 매출액도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할리스와 마찬가지로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점포수도 이제 메가커피가 지난 5월 기준으로 3,038호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나? 맞네요. 3,038호점. 오, 기억력 대단해. 근데 이디야가 메가커피에 역전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역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디야는 정체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디야가 원래는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러한 다양한 브랜드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이전에 메가커피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저가 커피로 굉장히 매장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보면 큰 매장도 있지만 동네에 작은 그러니까 커피 프랜차이즈가 처음 생겼다라고 하면 이디야가 제일 먼저 생기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커피와 저가 커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점포수 지난해 공개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2,885개 2020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21년에서 2022년에는 한 개밖에 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계약 해지와 신규 개점 줄고 계약 해지는 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흥 강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20% 증가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투썸은 여러분 뭐 드시러 가세요? 약간 투썸이 커피보다는 케이크 맛집이잖아요. 저도 투썸 케이크 되게 좋아하는데 케이크 맛집이고 그리고 여기가 다양한 좀 이렇게 신음료? 그런 게 좀 많아요. 신게, 신거, 사워한 거. 저는 사실 투썸 플레이스 커피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케이크 맛집. 그리고 보면 PPL도 되게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봤던 게 되게 신기하게 떠먹는 케이크 해가지고 엄청 PPL을 많이 하던데 그런 케이크 베이커리 쪽에 있어서의 강화를 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커피의 공세 속에서 자구책이 있는 이런 브랜드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저가 커피가 뜨자 캔커피, 편의점의 캔커피에 대한 판매도 동시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편의점 가서 캔커피 하나 사 먹으려면 얼마예요? 제가 요새 최근에 캔커피 그리고 캔커피 말고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들어서 스트로우 꽂아 먹는 거 그거 1+1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그게 2,100원이더라고요. 2,100원 곱하기 1+1이니까 하나에 1,050원이면은 사 먹을 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 말고는 페트병에 든 거 조그만 거 한 300ml짜리도 한 1,600원 했던 것 같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가 커피 가가지고 1,500원짜리 먹거나
아니 뭐 2,000원짜리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내려준 거 먹거나 라는 게 더 저 같아도 제가 소비자라도 고르겠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이러한 캔이나 병에 든 커피의 구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커피 시장은 완전 프리미엄으로 가느냐 보면은 이제 비싼 커피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어디지? 싱가포르인가 캐나다 뭐 새로운 커피 브랜드도 여의도에도 론칭을 했다 그러고 보면은 값비싼 브랜드들이 한국에 또 계속해서 오픈을 해요. 블루보틀에서도 늘 줄을 서고 있고 아니면은 아싸리 아예 저가 공세로 가느냐의 그 기로에서 관련한 시장이 완전하게 재편되고 있고 이 사이에 낀 기업들, 자고책이 없는 기업들은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보는 와중에 미국에는 그 서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상장을 해서 계속해서 주가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더불어서 함께 살펴볼 기업이 더치 브로스라는 기업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92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네덜란드계 미국인 두 형제가 창업을 한 브랜드입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이 브랜드는 더치브로스, 저렴한 가격, 당도가 높은 커스텀 메뉴, 달달한 커피 파는 거죠. 쾌활한 직원들, 드라이브스루 커피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고요. 16세에서 25세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성장 흐름을 보며 상장 3년 만에 첫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서부 쪽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더 동북부, 동남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리를 조금 풀어드리자면요. 공동 창업자인 데인 보스마와 트래비스 보스마, 이 보스마 형제는 가업을 이어서 낙농업에 종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오리건주의 작은 도시 그랜트 패스라는 곳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유에 대해서 되게 또 일가견이 있겠네요. 그럼 라떼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을 수 있고 우유를 넣은 다양한 음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유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수급을 용이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92년 정부 규제로 위기가 이 형제에게 닥칩니다. 생계수단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달콤한 커피를 팔자라는 것을 모토로 바닐라 라떼를 형에게 주면서 동생이 형, 우리 달콤한 커피를 한번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창업 6개월 만에 하루에 25만 원의 매출을 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펼쳤는데 어떻게 이들이 했느냐 보면은 매장수 증가한 거 보세요. 2010년 이후에 연평균 20%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2020년 이후에 그 매장수의 증가율을 보면은 400개 정도에서 2배 넘게 증가가 됐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장수가 한 20개씩 늘다가 최근에는 50개 넘게씩 매장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요 사진 하나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됐는데, 처음에는 손수레를 끌고 커피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한 그 프렌들리한 그 유대관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고 신나는 음악을 틀면서 에너지 넘치게 두 청년이 막 이러면서 커피를 팔면은 되게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뭐라죠? 특이한 그 흥문화가 많이들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요. 지금 남성 세 분이 차에 있는 어떤 여성분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2016년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사진인데요. 이 단골 고객이요. 단골 고객을 워낙에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요. 너 라떼? 오늘도 라떼? 뭐 내가 먼저 저 늘 먹던 걸로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도 따뜻한 라떼? 좋았어. 좋은 하루. 이러면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진 속에 여기 지금 드라이브스루에 온 고객이 전날에 남편과 사별한 것을 알고 이 직원과 여기 사장이 손을 잡고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도 담아서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맺었고 굉장한 이러한 사업적 마인드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이거 보자마자 제 지인한테 이거 보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같다. 너에게는 흥이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니 이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면서 전달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나도 해볼까?
진심 어린 마음이라면 통하잖아요. 나의 진심인데 이걸 내가 표현만 못하고 있을 뿐인데 나도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각도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냥 이 기업에 투자를 할까?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를 열까? 아니면 내 브랜드를 조금 더 뭔가 이제 적극적인 고객과의 소통을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려주셔도 돼요. 저가커피의 매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지, 요거는 약간 저랑 결이 안 맞은 것 같고, 미국 주식 그냥 더치브로스를 살지, 아니면은 저의 원래 있던 브랜드를 더 뭔가 프렌들리한 이런 마케팅이라고 하긴 그렇고 진심을 더 표현을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낚아가지고 여러분께 저의 숙제를 던져봅니다. 자, 어쨌든 저가커피 시장은 앞으로 과연 지금이 거의 끝물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시장이 더 펼쳐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뭔가 마케팅, 소구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시장은, 사회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또 적용해서 투자든 사업이든 뭔가를 한번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